내용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주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부는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또는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 들었던 것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이나 저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지만,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자체가 지금 그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나름 꽤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라든지 또는 이제 LH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제 시군구청에서 이렇게 그 해석도 해주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맞다 틀렸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반면에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물어보면 잘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이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명확히 얻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교육들을 들어보시면 회계사마다 이제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사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라든지, 생각들이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났다가 그 이후에 이제 관행들이 만들어지면 그 관행들에 따라서 이제 그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회계감사 한번 받아보시고 그 이제 여러 회계사들 아니면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 방향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실무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어,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 회계사는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오늘부터 이제 회계 처리 기준 회계 처리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취지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교육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계 처리 기준을 보면 명시적으로 어떤 특정 계정 과목을 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반드시 특정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들은 공동주택마다 또는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이나 공동주택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특정 계정과 과목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해서 강제로 특정 계정 과목 명칭을 정해놓은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물어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제일 앞에다가 일단 올려놨어요. 어,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선급 관리비라고 하는 항목하고 선수 수선비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공동주택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분할 부과하는 경우에 선급 관리비로 해서 뭐 회계처리를 한다 이렇게 뭐 되어 있다거나 반대로 미리 부과하는 경우에는 선수 수선비의 항목으로 해서 뭐 회계처리를 한다던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뒷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25조를 보면 이제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래에 지출될 관리 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비용을 인식한 경우에는 그 상대 계정을 선수수선비로 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이미 지출된 관리 비용에 대하여 분할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계정을 선급 관리비로 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동주택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 지출되는 관리 비용에 대하여 미리 비용을 인식한 경우 다시 말해서 실제로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 미리 부과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수선 충당금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어떤 충당금 계정을 써야 되는데 그 충당금 계정 과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에 지출될 것이 이제 그 의무가 있고 뭐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에 이제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충당금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수수선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비교하면 그냥 수선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수선 유지비 항목들이 되겠죠.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것들. 관리비 부과할 때 예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에 차변에 예를 들어서 시설 유지비 100원, 대변에 수선 충당금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듯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미리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차변에 시설 유지비 100, 대변에 선수 수선비 100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회계 처리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는데 반해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선수 수선비로 하여 부채로 계상하라고 했으니까 선수 수선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수 수선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쓸 뿐이지 공동주택의 수선 충당금하고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리비를 이제 분할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계정을 선급 관리비로 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생각해 보면 선급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용역비를 지출하고 12개월 분할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차변의 선급 비용 12, 대변의 보통 예금 12 한 다음에 월말마다 차변에 뭐그 수선비 1 그리고 대변에 선급 비용 1 이렇게 해서 선급 비용을 줄여가면서 관리비로 부과를 하죠. 이렇게 분할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선급 비용 계정 과목 쓰지 말고 선급 관리비로 해서 자산으로 인식해라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선급 비용이 선급 관리비다. 선급 관리비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뒷부분에 이제 예시 재무 상태표가 나오죠. 그 재무 상태표 내용을 보면 선급 관리비도 있고 또 선급 비용도 또 있어요, 보면. 그래서 선급 관리비는 도대체 언제 쓰는 것이고 선급 비용은 또 언제 쓰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 기업 회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 회계 같은 경우에 선급 비용으로 쓰는 것은 이제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쓰거든요. 예,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로 따지면 건물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화재 보험료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배상 책임 또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또는 승강기 관련된 보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 관련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보험 관련된 비용들을 분할 부과할 때는 선급 비용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보험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비용 처리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할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급 관리비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점선으로 된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건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선급 비용은 보험료를 분할 부과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선급 관리비는 보험료 외의 항목을 분할 부과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선 충당금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선수 수선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미리 관리비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 공동주택은 이제 현행 실무상 성급 관리비라든지 선수 수선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예시 재무 상태표에 보면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서 보험료와 보험료가 아닌 그 항목들 중에서 분할 부과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급 관리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부과하고자 할 때 수선 충당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쓴다. 그리고 선수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그 상황 1번. 그 보험료 12,000원을 지출을 하고 이것을 12개월 동안 분할 부과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황 1에서 차변의 선급 비용 12,000 잡고 대변에 보통 예금 12,000 나간 다음에 월말에 차변에 건물보험료 1,000 대변에 선급비용 1,000 해서 건물보험료 1,000을 인식하는 이 분계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썼어요. 오른쪽에 공동주택을 보면 현행 실무하고 있다시피 차변에 선급비용 12,000 잡고 보통예금 12,000 잡고 차변에 건물보험료 1,000 잡고 대변에 선급비용 1,000 잡아서 집합건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 처리가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2번 추석 명절비를 6천 지출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분할 부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선급 비용을 쓰지 않고 선급 관리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급 관리비 6천, 대변에 보통 예금 6천 한 다음에 월말에 6개월 동안 분할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0, 대변에 선급 관리비 1,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급 관리비 쓰지 않으니까 그대로 선급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황 3번은 수선 유지 목적의 지출을 위해서 예산을 3만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부과하고 있다. 미리 부과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는 이제 수선비라고 해서 3만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500을 인식을 하고 대변에는 선수 수선비라고 해서 2,500 미리 관리비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 실무상 차변에 이제 수선비 2,500 대변에 수선 충당금 2,5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행 그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하고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이제 수선비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그 각 세대 주택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하게끔 준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준칙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면 상황 3번에 그 공동주택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2,500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충당금을 더 이상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실제 발생한 금액을 부과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변의 수선비 2,500, 대변의 보통예금 2,500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 수선 충당금 계정 과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될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관리계약 별표 4나 별표 5 쪽에 수선유지비를 어떻게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또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없었던 항목 중에 하나가 대손 충당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기업회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도 쓰는데 주로 이제 손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나 미수수익이나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불확실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을 잡는 거예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와 같이 미리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 이것을 이제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거든요.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잡는 거.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거나 내 채권 채무가 없어지는 시점에 비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을 것 같은 시점에 비용을 잡는 거. 이것을 이제 발생주의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집합건물 회계처리금 이제 11조에 보면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미수관리비,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라고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적립해야 되나요? 규정이 없어요. 이제 기업회계는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집합금 회계 처리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를 적용하게끔 하고 있어서 기업 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을 많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기업 회계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언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느냐라고 하면 회수 가능성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마다 이런 어떤 판단의 시점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회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는 어제까지는 입주해 있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야반 도주를 했네요. 해당 임차인이나 부분 소유자가 이제 도망을 가버렸어요. 짐을 다 빼고. 이런 경우라면 못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거래가 없었고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아니면 야반 도주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연체가 됐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는 조금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대손 충당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수 관리비, 관리비를 연체한 그 해당 호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최대한 빨리 이제 회수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회계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채권 채무의 이제 소멸 시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 시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비 채권은 보통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들고 있다가 만약에 소멸 시효가 경과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비용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차변의 잡지출 또는 뭐 대손상각비, 대변의 뭐 미수관리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집합 건물은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는 반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시점, 그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비용을 더 많이 인식하거나 또는 더 적게 인식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문제는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발생주의 회계도 거의 다